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 이틀이면 뒤면 12월 시작됩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면접에서 뜻하지 않게 뭐 이런저런 결과를 많이 받고 뭐 저도 많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결과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하면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을 뭐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방향성이 맞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단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첫 취준인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보완시켜야 될지 그것을 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한두 달,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의 기간이 여러분이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가 현타가 오는 시기다. 아무리 멘탈이 철인 사람들도 현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잠깐 위로를 받고 빨리 회복해서 우리들의 루틴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좀 서론이 길었고요. 다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지금 내가 이 기업에 합격이 됐어 안 됐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안 들어간 게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좋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시작하기 앞서서요. 매식경 본 공지를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2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2기 신청 기간은요. 12월 이제 6일부터입니다.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매달 그냥 20일 동안 이제 치열하게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1기를 운영했는데 사실 미흡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맘 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고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카페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새로운 글들은 이제 블로그에 넣어놨으니까 블로그를 꼭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제가 지금 매식경을 하는 취지가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신문만 읽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문만 읽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금융권 취업만을 준비하는 학생 물론 좋지만 일반 기업, 공기업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틴을 잡아야 되고 이 경제 신문을 읽으면 어디에다가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전공자든 금융을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20일 동안에 미션을 수행할 자신이 없으면 신청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뭐 그냥 제가 매식경을 맨날 하니까 요거 보고 본인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 함께 뭔가 똘똘 뭉쳐서 시너지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뭔가 구축해서 조금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내가 뭔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할 친구들이 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신문을 여지껏 한 번도 보지 않았더라도 이 3개월 동안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매식경을 제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뭐 하지만 세 달 정도는 비전공자는 꾸준히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그거에 한 달 안에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루틴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첫 번째 1단계는 비전공자나 금융권에 대한 뭐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지식 축적부터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이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먼저 이 20일 동안 치열하게 이 지식을 충전시켜 놓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필기 공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지식을 축적했으면 2단계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지식이 들어와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뭐냐? 3단계는 기어 포인트.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 기어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연습. 그리고 그것들을 말로 하고 그것들을 면접에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취준생들끼리 서로 공감대를 함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고 한 개의 기사를 같이 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보면서 어, 나는 하루에 한 개를 하지만 다른 친구 10명 있으면 9개의 기사를 내가 다 보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정말 할 친구들은 모여주세요. 모여주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일 7시에 기상 인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매식경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의 스터디에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매일 7시에 기상 인증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취준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꼭 취준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시작의 기본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올빼미 형이에요 뭐예요? 안 됩니다. 매식경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기본을 익히고 이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갖춰가면 돼요. 왜 우리 수능 때도 똑같이 그 시간 흐름에 맞춰서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기상 후에 8시 전에 긍정 데일리 한 문장 본인만의 다이어리를 쓰고요. 일정을 공유할 겁니다. 단톡방에서. 그리고 요 경제에 관련된 걸 하고요. 강제적 프로젝트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루 이틀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막 보면은 20일 중에 열흘 빠진다. 그거는 조직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만큼 정말 그 신청을 해서 열심히 할 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점심이나 저녁 때 금융이나 취업 관련된 영상을 전달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한 달만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싸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다른 경쟁 상대를 이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스스로와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블로그에 제가 내용 넣어놨으니까 요거 내용 보시면서 신청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오늘 매식경 그럼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톡톡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이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답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 은행 예금금리 2%대 원화 생보사는 숨통 트인다. 이 기사인데 어제 기준금리가 지금 0.7에서 1%로 올랐죠. 인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ALC 오픈 카톡방에다가는 어제 제가 다른 채널에 있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만약 못 보신 분들은 요 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서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도 지금 일단 올랐는데 생보험사는 뭐예요? 생명보험사가 숨통이 트인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것만 보면 안 돼요. 은행, 증권, 보험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내용 볼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예금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현실화를 요구한 만큼 예금 금리 상승폭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인상되잖아요. 그러면요 대출금리와 이 수신 예금금리 이게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본질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요. 대출금리는 많이 올려요. 근데 대출금리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거야.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0.5였다가 0.75로 인상이 됐는데 이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요. 뭐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신용대출금리가. 그런데 예금금리는 엄청 조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민들이 문제로 삼은 거예요. 아니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이건 올라간 거 알겠는데 올라갈 거면 어느 정도 이 폭을 맞춰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정부에서도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너희 기업 그 대출 담당자들 좀 와봐 해서 얼마 전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신금리 현실화를 요청한 만큼,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좀 더 대출금리 올릴 거면 예금금리도 올려라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험업권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변액보험 재원인 보증준비금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2차형 마진 문제가 해소돼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생명보험사들이 아무튼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서 운용 자산 이익률이 높아질 거네. 생명보험사들이 좀 더 좋아질 거네.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이제 은행에서도 연결돼 있냐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팔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변액보험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과거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럼 변액보험을 팔아야 돼. 어디서 팔아야 돼? 보험사에서 팔아야 돼. 보험사에서 팔아야 되는데 은행은 어떻게 돼요? 은행은 어 중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수업 관련된 거 클래스 U에서 요거 한번 뭐야 그 영상을 시청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중개 비즈니스에 대한 걸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에서 요 변액보험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우리가 알면 좋다. 자, 내용 볼게요. 주요 시중은행 예금금리 일제히 상승, 대출 금리는 영향이 적을 듯하다. 자, 기준금리를 1% 올리면서 예금금리 올 전망이다. 그래서 올릴 거예요. 농협은행도 올리고 신한KB도 올린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려라 했어요. 반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에 비해 상승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많이 올렸으니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체를 기반으로 금리가 산정되는데 금융체는 시장금리라 이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금리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만큼 사실상 대출금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자, 다 어려워. 다 우리는 초보니까 너무 어렵고 사실상 뭐다? 지금 기준금리가 1%로 올라도 대출금리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결국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숨통이 틀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변액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 변액은 투자예요.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 펀드하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목적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런데 변액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증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변액보험을 그 변액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정의 보증해 놓는 그 준비금에 대한 부담금이 완화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이 좋다는 거예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운용 자산 이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보증준비금은 국고채 금리에 따라 적립 규모가 결정된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거.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든 금리가 상승되면 이 변액보험 그 보증준비금은 국고채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울러 꾸준히 채권을 사들이는 생보사 특성상 운용자산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보험사 이자 수익률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보다 낮아져 나타나는 손실이 이게 2차 역마진이에요. 이런 거 사실 뭐 알 필요는 없어요. 보험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알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 은행이나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뭘까요? 두 번째 기사 이거군요. 은행 특판 예적금 역시 미끼 상품. 실제 우대 금리 받는 고객은 7% 뿐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현장 방문 제가 계속 해보라고 하잖아요. 현장 방문 가보면요. 지금 이제 최종, 국민은행 최종, 그다음 기업은행 최종 가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가기 전에 현장 방문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무조건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도 영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월급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영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면 반드시 가시고요. 자, 올해 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은 7%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특판 금리가 나오고 뭐가 나오라고 하는데 뭐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에 다 맞춘 사람은 불과 7%에 불과하고 특판 예적금 판매 금액은 지난해 절반 수준 떨어졌다. 왜 떨어져? 이거 고객들도 이제 다 아는 거라고요.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 금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21개 상품 중에 2개의 경우 만기 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 금리 절반에도 못 미친대.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자, 특히 카드사, 대형마트, 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11%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 상품의 경우 가입자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몇 프로다? 7.7%.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뭐냐면요. 지금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특판이라고 해서 막 시중은행들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이제
막 뭔가를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조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금리는 뭐 5% 6%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연계 조건이 있다 하다 보니까 실제 우대금리를 받는 사람은 1,000명이면 뭐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1,000명보다 훨씬 더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되냐. 예적금 판매도 지금 안 되는데 이러한 미끼 때문에 갔다가 더 실망하고 돌아온다. 그럼 신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비이자 수익도 증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떨어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은행 측에서도 굉장히 더 전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미끼 상품은 단순한 그 뭐야 마케팅 그 세일즈를 위해서 지금은 약간은 숨을 죽이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갔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왔는데 원래 지금 금리 자체가 뭐 이제 1%도 올랐지만 뭐 2%대야. 근데 특판 5%짜리가 나왔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면 별로 이득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말하면서 좀 쭈뼛쭈뼛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미끼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노출시키게 되는 것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진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것들이 필요한 게 내가 위치한 지점, 내가 위치한 상권, 내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은행별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인재를 뽑는다. 그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끼 상품이 나쁘다. 뭐 무조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자, 지금 하반기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 또 금융권 취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 계속 사고하는 연습들을 해야지 내가 면접장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그 당시 받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뭔가 생각하는 연습을 했다면 반드시 그거는 좋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 나 이거 면접 정도랑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생각 안 나네.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면 내일 또 이동하다가 생각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동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이런 짬내는 시간을 활용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말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너무 소홀해진 것 같은데 한번 누가 스타트를 한번 남겨주세요.